안녕하세요. 미저용 보썰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사연자님이 직접 듣고 전해주시는 이야기라고 하는데요. 어떤 이야기인지 지금 바로 시청해 보겠습니다. 이야기 시청 전 멤버십 가입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이야기 시작합니다. 저는 순천에 거주 중인 30대 여성입니다. 제보하는 사연은 저희 가족이 여행을 가서 저녁으로 펜션에서 바베큐를 먹고 저녁 시간에 모여 앉아 TV를 보고 있었는데 그 시간 TV에서 하는 공포 프로그램을 보던 중에 아버지가 TV를 보시며 저런 거보다 내가 겪었던 일이 정말 무서웠다고 말씀하셔서 그날 가족 모두 아버지에게 무슨 일이 있었냐 여쭤보았는데요. 아버지는 저희가 묻자 긴장한 상태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은 저희 가족 모두가 한자리에서 아버지에게 있었던 일들을 뒤늦게 알았고 아버지가 한동안 가족에게 말도 못하시고 무서웠겠다며 한동안 아버지를 걱정했고 놀랐던 무서운 일입니다. 몇 년 전 저희 아버지는 60세까지 회사에서 일을 하셨습니다. 오랫동안 일을 하셨고 지병으로 인해 정년으로 퇴직하셨습니다. 이후 근 1년간 회사 다닐 때는 상상도 못했던 집에서 취미 생활도 하시고 병원도 다니시며 지내셨고 건강이 조금 괜찮아지고는 어머니와 두 분이서 패키지 여행도 다니시며 퇴직 후 생활을 즐기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퇴직 후 집에서 쉬면서 있다 보니 아버지도 모르는 사이에 우울감이 찾아오기 시작했는데요. 아버지는 매일 밤 잠을 제대로 주무시지 못하셨고 자더라도 아버지는 푹 주무시지 못하고 다음날 아침이면 무언가 모르게 불안해 보이셨습니다. 저는 안 되겠다 싶어 집 주변 인근 병원으로 아버지를 데려갔는데 병원에서는 아버지가 일을 그만두시고 집에 있다 보니 무기력감과 우울증이 함께 찾아오신 것 같다고 하시더군요. 젊었을 적부터 60세까지 일만 해오시다가 갑작스럽게 아무 곳에서도 찾아주지 않고 집에만 있으니 아버지는 허탈감이 커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사 선생님에게 어떻게 하면 좋을지 여쭤봤는데 의사 선생님은 일단은 취미 생활을 갖는 게 좋고 운동을 하는 게 좋다고 하시더군요. 아니면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 삶의 활력을 되찾는 것도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이후 저는 퇴근 후 아버지와 운동도 다니고 평소보다 이야기도 더 자주 나누려고 했는데요. 아버지는 조금 괜찮아지는가 싶었지만 나중에 어머니에게 이야기를 들어보니 저희에게 짐이 되기 싫어서 달라진 척 하는 거지 실질적으로는 달라진 게 없다고 하시더군요. 그렇게 저희 가족은 아버지를 어떻게 우울감 없게 만들지 생각하며 보내던 중이었는데요. 저는 집에서 어머니를 도와 저녁을 차리고 있었는데 아버지는 약속이 있으셔서 아침 일찍 나가신 상태였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니 도어락 누르는 소리가 들렸고 아버지가 다급하게 집으로 들어오시더군요. 아버지의 표정을 보니 요 근래에 들어 최고로 밝게 웃으시며 들어오셨는데요. 저는 아버지에게 무슨 좋은 일이 있는지 물어보니 아버지는 친구가 경비 일을 하고 있는데 결혼이 생겨서 이번에 새롭게 경비원을 뽑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면접을 보고 오는 길인데 면접을 너무 잘 보아서 일주일 뒤부터 출근을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저는 오랜만에 보는 아버지의 밝은 모습에 뭐가 됐든 기뻤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일주일 뒤부터 하루하루 출근하셨고 다시 정상적인 모습으로 돌아와 예전의 집의 활기를 되찾았는데요. 그런데 아버지가 경비원 생활을 시작하신 지 어느 정도 되었을 때 가족들에게 아무런 이야기도 없이 경비 일을 그만두셨습니다. 저희는 무슨 일인지 여쭤보아도 아버지는 저희에게 아무 말도 안 해주셨고 그냥 경비 일이 아버지와 맞지 않는가 보다 생각했죠. 그리고 아버지도 예전처럼 우울감 없이 지내셔서 저희 가족은 경비 일 하셨던 걸 천천히 잊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날 아버지에게 들은 이야기는 경비 일을 하시면서 경비 일을 그만두게 된 사연이었는데요. 아버지는 경비 일을 시작하고 처음 몇 달 동안은 아무 문제 없었다고 합니다. 입주민들과도 잘 지냈고 야간 근무 특유의 고요함도 익숙해졌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6개월쯤 지났을 무렵부터 아버지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당시에 어머니가 걱정돼서 물어보셔도 그냥 잠을 못 자서 그래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셨죠. 하지만 나중에 들은 바로는 그 무렵부터 아버지는 이상한 일을 겪고 계셨다고 합니다. 아버지의 근무지는 오래된 아파트 단지였다고 해요. 건물 지하에는 창고랑 보일러실이 있었고 야간 순찰 때마다 주차장을 한 바퀴 돌고 불법 주차한 차량들에 딱지를 붙이고
마지막에는 그곳을 반드시 점검해야 했습니다. 그날도 순찰 도는 걸 까먹었고 아버지는 새벽 2시쯤 평소처럼 손전등을 들고 순찰을 도는데 지하에서 여자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1층도 아니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 지하에서 입주민 중 누가 오는 건가 싶었고 손전등을 비추며 거기 누구 있냐고 물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니 아무런 소리도 안 들렸고 그때까지는 그냥 바람 소리거나 고양이 우는 소리였나 하셨죠. 그리고 아버지는 순찰을 끝내고 당직 휴게소에서 잠을 자려고 하는데 또다시 아까 들었던 것과 비슷한 여자의 울음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입주민이 따라온 건가 싶어서 옷을 갖춰 입고 문을 열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주위에는 어두운 주차장과 정적만 있을 뿐 문 밖에는 아무것도 없었다고 합니다. 이후 아버지는 이상하다 생각하고 문을 닫고 잠을 잤는데요. 꿈속에서 어떤 여자가 나왔는데 밧줄 하나를 가지고 고함을 지르는 모습을 보았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그 상황이 너무 무서워서 잠에서 황급히 깨셨고 교대하러 온 동료 경비원분이 괜찮냐며 물어보셨다는데요. 일어나 보니 아버지는 당시 한겨울이었는데 온몸에 식은땀을 흘리며 자고 계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부터 거의 매일같이 똑같은 여자가 아버지 꿈에 나왔다고 하는데요. 가족들에게 말을 하고 싶어도 앞전에도 우울감 때문에 정신병원에 다녀와서 혹여나 더 걱정시키지 않을까 싶어 아무에게도 말도 못했다고 합니다. 이후 또다시 아버지는 새벽에 순찰을 돌게 되셨고 순찰을 하고 있는 도중에 화단 옆에서 쭈그리고 앉아있는 빨간 원피스를 입은 여자를 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다가가도 여자는 움직이지 않고 앉아있었고 조금씩 천천히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여자가 선명하게 보이는데 머리는 누가 쥐어뜯은 것 마냥 엉망이었다고 하는데요. 아버지는 혹시 가정폭력을 겪은 건가 싶어서 조심히 여자 옆으로 다가가서 밤 날씨가 쌀쌀하다며 혼잣말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도 여자는 아무런 미동도 없이 땅만 보고 있었고 아버지도 딸을 2명이나 키우셔서 그런지 그 여자를 보니 저희가 생각나서 마음이 안 좋았다는데요. 그래서 좀 더 다가가서 도움을 주려고 했는데 여자 손에는 끈 같은 걸 쥐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끈을 자세히 보니 남자 벨트 같아 보였고 놀란 아버지가 뒤로 물러나는데 갑자기 그 여자가 낮은 목소리로 도와주세요 라고 하더니 순식간에 사라졌다고 합니다. 순간 아버지는 헛것을 봤다며 너무 놀라시고 그날은 몸살도 앓으셨다 하더군요. 그리고 이후부터는 꿈에서 그 여자가 나오는데 피투성이 얼굴로 자신을 쳐다보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아버지는 하루하루 그 여자 꿈으로 몸이 약해지셨다고 합니다. 결국 아버지는 가족에게도 말 못하고 혼자 무당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무당은 아버지가 들어오자마자 아버지에게 귀취가 심하게 묻었다고 하셨고 아버지는 지금 상황을 다 이야기해 주셨다는데요. 무당은 다른 이야기는 하지 않고 그냥 지금 하는 일을 그만두는 거 말고는 도와줄 게 없다고 하셨다고 합니다. 거기서 떠나야 그것도 미련을 안 가진다고 했다고 하는데요. 아버지는 그 무당 말을 듣고 경비 일을 그만두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였습니다. 이후 아버지는 경비 일을 그만두시고 어머니와 작은 토스트 가게를 열으셨고 바쁘게 지내시며 다시 활기를 찾기 시작했는데요. 경비 일을 하시던 아저씨와 아버지가 술을 한잔하면서 들은 이야기인데 아버지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여자의 정체를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여자는 그 아파트의 전 입주민이었는데 수년 전 연인과 크게 다툰 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걸로 알려졌지만 실제로는 전 남자친구에게 살해당했던 것이었습니다. 시신은 아버지가 순찰을 돌던 지하 보일러실 근처 폐자재가 쌓인 창고 뒤편에서 발견됐다고 합니다. 그 자리가 바로 아버지가 매일 순찰을 돌며 울음소리를 들었던 그곳이었는데요. 그 말을 듣고 무당에게 들은 이야기가 이해가 됐는데 무당은 아버지에게 그 여자가 자신을 알아봐 주길 원했고 진실을 전하고 싶어 따라붙은 거라고 했습니다. 지금도 아버지는 가끔은 새벽에 잠에서 깨면 무의식적으로 괜찮아요. 이제 편히 가세요라고 말을 하신다고 하는데요. 그날 펜션에서 이 이야기를 들은 저희 가족 모두 숨도 쉬지 못한 채 듣고 있었고 그 뒤로는 아버지에게 그 지하실 얘기는 다시는 꺼내지 못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퇴직 후 처음 다시 찾은 일터에서
이렇게 끔찍한 일 마주할 줄은 누가 알았을까요? 이야기 들으면서 정말 무서웠다고 생각드는데요. 이야기 재밌게 들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